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계약은 중개보조원이 주도했는데 문제없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요거는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2차례에 걸친 특별점검에선 공인중개사 800여 명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 책임론까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담당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 사무실 주소 등 개인정보를 써넣는 칸을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신고가 접수돼도 기초조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불법행위 단속이 용이해지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가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며 월세를 더 받으려고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임대사업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강제금을 해마다 물리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한 가구만 살 수 있게 등록된 맨 위층. 올라가 보니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불법으로 벽을 세워 여러 채를 만든 겁니다. 월세를 더 받기 위한 이른바 방조개기인데 건축법 위반입니다. 원룸이라며 세입자를 구하는 건물.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국민생활시설 2종,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은 주방을 함께 써야 하지만 방마다 조리시설이 있는 겁니다. 역시 월세를 더 받기 위한 개조입니다. 나누기를 원치 않는다고 뭐가 문제냐고. 최근 3년 동안 이런 불법 개조 우리나라도 이대로라면 미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조차 지하수가 마르기 시작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이혜선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봄, 가을이면 가뭄, 여름이면 폭우가 반복됩니다. 내리는 비에 의지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기 연천에서 밭농사를 짓는 최일우 씨. 지하수를 퍼올려 물을 데웠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와. 밑에 지하수 펌프도 안을 이어놨는데 안 나와. 마당 곳곳 파봐도 물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40년 전부터 물을 퍼온 생수 공장을 탓합니다. 물을 갖다가 몽주를 다 뺏어갔는데. 공장은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얻어먹어야지. 안 준다 소리 절대 못해. 생수 공장 측은 적정량을 퍼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취수 흡어량이 하루에 1738톤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현재 하루에 한 720톤 정도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줄면서 이제는 계곡과 하천도 말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동생들이나 뭐 누님, 형님이나 집을 큰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놀 정도로 물도 많고 이렇게. 지하수가 마르고 집안이 내려앉지만 우리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서야 남은 지하수를 측정하고 집안 침하 위험 지역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연보에 숫자는 잔뜩 그림이 잡고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안 해.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지하수가 곧 부와 권력이 되는 현실.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탑골공원 담벼락역 전기차는 추석 연휴인 오늘도 만석입니다. 잘못됐나?
늘어나면서 장기파는 어느덧 수십 개가 됐습니다. 말까지는 4, 50대부터 저희는 부담이 없거든요. 뭐 요금 낼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노시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 명.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 1,000만 명을 넘긴 뒤 내후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날마다 놀기가 무척 힘들어요. 집에서 TV만 보는 것은 지루해서 못 봐요. 네,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10명 중 4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치입니다. 자살률도 10만 명당 46.6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내년 새 13만 4천 원으로 1,82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건 부족하죠. 서민들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버스 비오고 약사 먹고 나면 정부에서 주는 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초연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덜 빈곤한 최근 세대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요. 반면에 현재 더 빈곤한 현재 초고령층인 1940년생과 그 이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인데 기초연금 선별 지급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세기입니다. 올해 71살인 조모 씨는 한 달 21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원래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으로 86만 원이 나오면서 그에 맞춰 깎인 겁니다. 아빠도 관리비 돼야 돼. 우리 또 전화 요금 내야 돼. 또 식비. 그리고 뭐 겨우 그런 거밖에 못하네. 소리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못하는 거.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갑자기 보험료율 대신 구조부터 먼저 바꾸기로 하면서 기초연금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8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돼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많고 그 구조라고 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됩니다. 쟁점은 소득자 규모를 조정하는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하위 70%, 한 달 소득 202만 원 이하입니다. 자문위 내에선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소득하위 50%로 낮추자는 주장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만큼 최소한 70%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100%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소득자는 665만 명, 논의 결과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이 제외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민간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너무 예민한 사안이라 그동안 논의를 피해온 게 사실이라며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면 보험료 인상만큼이나 사회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연금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구조개혁으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에 2월 말까지 보고서를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쟁점이 더 복잡해진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거입니다. 일본의 연금은 이중 구조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인데 지난 2004년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선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18.3%로 크게 올렸습니다. 20세부터 내는 기초연금 보험료도 월 16만 5천 원 정도로 24%나 인상했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정부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지만 100년 앞을 내다본 파격적인 개혁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 개혁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2019년 연금 검증 결과 급속한 고령화 탓에 이대로 두면 미래 세대 연금 지급액이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8.3%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연장하는 건데 5년간 약 1,0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재원도 문제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払うだけ損ってそうっていうか物価も上がってるしまた取られるのって感じです